이번 11편의 본선에 올라온 후보 중에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 보도입니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러 혐의와 근거 없는 비방, 공격이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군 개입설이 가장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랫동안 북한군 개입설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왔는데 이번에 JTBC 보도로 그 출발점이 됐던 탈북자 김명국 씨를 단독 인터뷰해 해당 주장이 본인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을 본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냈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탈북그룹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김 씨를 석 달간 추적하고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이 자백을 받은 JTBC는 당사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 진행으로 더욱더 이번 보도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또한 탈북 후 본인이 사석에서 꺼낸 거짓말이 언제 왜 시작됐으며 오랜 기간 거짓이 멈추지 못했던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밝혀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JTBC 이번 보도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회고록에 18번이나 쓴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입증 자료 하나 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려는 일부 세력이 그 근거로 악용해온 정치 발언 자체가 허구였음을 당사자 스스로 실토하게 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논란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기자정신과 끈질긴 취재로 일부 인사와 언론이 북한 침투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구체적 정황을 찾아낸 그 과정의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18 당시 북한 상황이 담긴 동독 비밀문서 입수로 동독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도 무력 사용을 강하게 반대해 사실상 북한의 무력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서 이번 인터뷰의 신빙성을 높이며 더 이상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조작 정보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력을 한 게 상당히 보람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 문제를 제가 취재를 한 5년 전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쭉 해왔는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가장 좀 마음이 답답해졌던 거는 5.18에 대한 이제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김명국이라는 사람을 찾으면서도 이 사람의 실체를 꽁꽁 숨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구나 하는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명국 씨의 가명이지만 자백에 의해서 이런 점들이 드러났지만 그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취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적들을 통해서 좋은 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했으면은 아무도 못했을 거고 가장 이제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취재를 해줬던 저희 봉지욱 기자님하고 광주에 계신 기자님들하고 모든 팀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이었죠. 한 1월, 2월쯤에 저도 이제 작년 5월까지 그 이변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했듯이 그 4, 5년 전부터 계속 이 5.18 문제를 많이 했었어요. 재작년에는 김용장 씨, 전 미군 정보원 김용장 씨의 증언이 있었고 그때 PG를 제가 가서 김용장 씨를 설득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방송 직후에 전두환 씨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한 2년간 끌어왔고 지난달에 저희가 2심 승소를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스포트라이트에서 라정주 PD가 먼저 취재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김명국을 2019년에 저희가 찾다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명국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포기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그 2월달 방송에 라정주 PD가 준비를 하면서 김명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또 교단에서 박훈탁 교수가 교단에서 이제 북한문 개입설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대학 교단까지 이게 온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2019년 한나라당의 그 5.18 공청회 이후에 조용했다 또다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규현 보도 총괄이 지금 이 문제를 라정주 PD가 하고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 제안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라 PD가 일단 차단했더라고요. 차단했는데 문제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의 방송은 설득이 안 된 채로 나갔습니다. 2월달에 했던 스포트라이트 방송 그 사람은 계속 정명훈은 나는 북한에 갔던 그 특성이 맞다라고 하고 이제 근데 하지만 어딘가 좀 석연치 않고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았다. 이 정도까지 2월달에 방송이 나왔었고 3월에 저랑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같이 라정주 PD와 함께 몇 차례 갔었고 설득을 좀 했죠. 왜냐면 제가 갔을 때도 뭐 당연히 나는 맞다. 빨리 가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광주에 갔었다면 그 인생의 그 난파된 간첩인데 너무나 듬성듬성 알고 있고 몇 시에 내려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주성의 보랏빛 책, 그 호술한 책 내용과도 달라요. 심지어 그 책을 제대로 안 봤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안 했으면 학습이 아니에요. 본인이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의 내용과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드시지 않냐. 너무나 큰 일에 휘말리신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올 거다 기자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당한 거예요. 현장에서. 갔다고 1시간 동안 얘기하면 갑자기 또 안 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날은 현장에서 어떤 걸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이 정말 북한 특수부 출신이 맞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좀 있었고요. 이게 방송에 나가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이름과 실명을 까고 공개를 하고 하시는 게 정말 좋다. 그것도 당신의 신원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설득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 그 회사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말도 했는데 정말 이제 황당했던 게 이 큰 일의 주인공이 시작이 사소한 그 술자리에서 거짓말로 시작됐구나.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질 줄 본인도 몰랐고 그 중간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두환 씨 측 등 여러 한나라당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놀랐던 거는 국가정보원은 이미 이분을 2009년과 10년 조사를 3번을 거쳤습니다. 이분이 가서 이거 내가 거짓말 지어낸 얘기로 다 했어요. 근데 국가정보원은 그 보수정부 10년 동안 9년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적도 일부를 한 겁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마침 연락이 왔어요. 보도 당일에 저희가 보도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작년에 5.18 진상조사기 그 자료를 넘겼다고. 그러면 9년 만에 넘기셨네요. 그러니까 넘기긴 넘겼으니까 좀 그렇게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9년 만에 넘겼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항상 5.18 보도할 때마다 또 힘든 게 논란이 큽니다. 김영장 씨 보도를 했을 때도 뭐 가짜다 이렇게 하면 심지어 그 가짜다라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칼럼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광주 저도 라필을 읽고 저도 그렇고 스포트라이트 아마 저희 JTBC가 5.18 문제는 가장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후폭풍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더군다나 그 김영장 씨에 대한 신분 문제는 경향신문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전두환 씨가 저희에게 정정보도 청소송을 했던 거죠. 지금도 뭐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5.18 진상조사위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광주 내에서 어떤 세력 간의 갈등 자기들끼리의 그 갈등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부속민자회 조폭 출신 회장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같이 좀 해결이 돼야 역사적으로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